안녕하세요, 묘미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번 달에 봤었던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합격 발표 날이었어요. 3월달 말에 접수해서 4월 27일에 시험을 받고 5월 17일에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동시에 접수해서 4월 27일 한 날에 두 가지 과목을 시험을 받고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고 저는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10시에 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엄청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불합격을 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시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불합격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5월달 시험을 또 접수를 해놨었어요. 그게 또 바로 다음 주인데 제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로 하자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불합격이 되면은 진짜 오늘부터 발등에 다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엄청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시가 되자마자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는 핸드폰으로 결과를 봤거든요. KPC 자격 들어가서 이렇게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서 합격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0시에 딱 들어가니까 대기 인원이 있다고 로딩이 좀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오후여서 로딩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여기 위쪽에 합격자 볼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합격자 발표하면 옆으로 밀면은 나의 성적 보기 이렇게 합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프로라 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여튼 합격이 됐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옆에 성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분석을 눌러보면 저는 포토샵은 71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70점을 맞아야 합격이거든요. 근데 71점을 맞았어요. 한 가지라도 실수를 했으면 불합격이 될 뻔했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면 감점 세부 내용이 나와요. 저의 감점 세부 내용은 문제 1번에서는 패스 감점, 마스크 감점이 있었고 문제 2에서는 문자 효과 감점, 그리고 문제 3에서는 이미지 효과 감점, 모양 도구 감점, 문자 효과 감점, 문제 4에서는 모양 도구 감점, 펜툴 감점, 그리고 문자 효과 감점 이렇게 있었어요. 제 점수를 보면은 문제 1점이 총 20점인데 12점, 문제 2점이 총 20점인데 18점, 문제 3번이 총 25점인데 19점, 문제 4번이 총 35점인데 22점으로 제가 문제 4번에서 엄청 감점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 푸는 순서를 2, 3, 1, 4번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 1번에서 패스 그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문제 4번을 하는데 문자 효과를 다 못하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4번 때문에 저는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1점을 더 얻게 돼서 71점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같이 접수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이 연습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연습하는 내내 포토샵도 시간 내에 다 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시간이 애매하게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포토샵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간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으면 연습 때도 정말 부족했던 실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이 그래도 나으니까 포토샵은 그래도 합격할 수 있겠지 이러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장 가서 가장 당황했던 거는 일단 컴퓨터 크기, 키보드도 그 키보드 덮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타자를 쳐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당황스러웠고 마우스도 제가 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더블 클릭하는 속도가 집에 있는 거랑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한 번 누른다고 눌렀는데 더블 클릭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시험 보는 내내 있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는 포토샵 할 때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 뒤로 갔다가 다시 누르니까 다시 앞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게 있어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게 엄청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안 그랬지만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런 사소한 것도 당황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게 연습을 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 유명한 기본 툴 알려주는 뭐 1시간짜리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안 보고 갔거든요. 그냥 책을 구입해서 그 책에서 강사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보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단축키도 되게 조금만 알고 갔어요. 아마 남들보다는 진짜 조금만 알고 갔을 텐데 단축키를 저는 뒤로 가는 단축키만 알고 갔어요. 컨트롤 Z 이것만 알고 갔는데 시험 보고 나서 아니 뒤로 가기 버튼이 있으면 그러면은 앞으로 가기 단축키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뒤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단축키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런 단축키는 좀 알아둘 걸. 또 막 한 번에 뒤로 가기 뭐 이런 단축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축키라도 조금 알아보고 올 걸 이런 후회 가득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튼 저는 포토샵을 합격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러스트. 저는 일러스트 시험 먼저 보고 포토샵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러스트를 시험 보기 한 3일 전까지도 절대 그 시간 안에 90분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었어요. 90분이 한 문제를 푸는데 90분이 걸릴 정도였어요. 문제 3번을 푸는데 거의 60분이 소요가 되니까 이 1, 2번은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날까지 이 3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푼 연습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일러스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3일 전에 정말 저에게는 단비 같은 유튜브 채널인 뭐냐라는 채널을 발견해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을 벌여도 되는구나. 그리고 일단 일러스트 시험을 본다는 거는 일러스트 포토샵 시험을 본다는 거는 그 일러스트랑 포토샵 기능을 익히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포토샵과 일러스트의 기능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90분 안에 문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의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내가 이 기능을 알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기능들을 차근차근 공부했는데 시험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이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책을 보면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차근차근 공부를 했어요. 정말 정석대로, 책이니까 그 수험서니까 정석대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 정석대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대로 책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면은 뭐 한 달 뒤에는 시험 볼 때쯤이면 시간이 팍 줄어들어서 합격이 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고 그 책에서는 90분 안에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이 제출된 문제랑 똑같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중점을 둬서 책에 나와 있고 또 강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문제 3개 풀이하는데 강의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똑같이 하고 내가 조금 더 빨리 한다고 해도 저는 이 3문제를 절대 90분 안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러스트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2개 동시에 접수를 하면은 하나만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러스트는 거의 포기한 상태고 포토샵만 시험을 보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문득 그냥 유튜브 영상이라도 찾아보자. 그때 제가 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됐냐면 일러스트는 그 색상을 다 일일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막 2, 30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제 상태로는. 그래서
그 일러스트 시험 볼 때 컬러 칩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나 궁금해서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러던 중에 머냐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뭐 3일이나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 일러스트 90분 시간 안에 내가 세 문제를 다 못 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머냐님 채널을 한번 봐보시면 머리가 확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막막했던 숨통이 확 트이는, 아, 이 정도로 디테일을 버려도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 거고, 디테일을 버린다고 해도 왜 시간이 안 줄지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머냐님 영상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일러스트는 76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저는 한 번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이 일러스트를 세 문제를 90분 안에 풀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일러스트를 합격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합격하더라도 어차피 나는 포토샵 시험을 봐야 되니까 가긴 가는데 일러스트는 시험 삼아 보자 라는 마음이었고 100% 다시 시험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자신 있던 포토샵보다 더 높은 점수로, 비록 몇 점밖에 안 높지만 하여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러스트 문항별 감점은요, 1번에는 오브젝트 감점, 문제 2번은 오브젝트 감점이랑 응용 패키지 디자인 감점, 문제 3번은 오브젝트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오브젝트 감점이라고만 나오니까 어떤 거를 틀렸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배점이 문제 1번이 총 25점 배점인데 15점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1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진짜 대충 했어요. 그냥 못하는 거는 빼버리고 그냥 대충 큰 것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올 거는 예상을 했고, 문제 2번은 35점 중에 24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문제 2번, 3번은 그래도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에 큰 실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는 문제 3번이 40점이 만점인데 37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인 거예요. 일단 제가 일러스트를 합격한 비법, 그리고 지금 일러스트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합격이 목표이신 분들은 다 버려야 돼요. 디테일을. 어떤 디테일을 버리냐, 첫 번째로 색상을 스와치 패널에 있는 색으로 비슷한 색을 골라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색을 지정을 한 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남으면은 대충 비슷한 색깔로 스와치 패널에 있는 그 기본 색깔로 비슷한 색깔 찾아서 넣은 다음에 오퍼시티, 그 투명도 설정하는 거나 그라데이션 있는 거, 요것만 색깔을 찾아서 입력을 했거든요. 저는 색깔을 포기했고, 두 번째로 진짜 디테일을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근데 오브젝트 감점이 그래서 감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브러쉬나 블렌드 문제 3번, 일러스트 문제 3번에 블렌드 하는 거, 뭐 브러쉬 적용하는 거, 그 오브젝트의 배치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했는데 문제 3번이 40점 만점에 37점이 나왔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하면 너무 좋겠죠. 진짜 저처럼 똑같이 해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포기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어차피 그 자격증을 보는 거의 목적은 합격을 하는 거니까.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불합격을 하고 다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에너지 소비가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토샵이 불합격할 줄 알고 접수를 한 상태에서도 합격 발표 날까지 공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에 집착해서 뭐 3번, 2번까지는 푸는데 1번을 제출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 특히 일러스트는 더더욱 사람들이 3번, 2번, 1번 순서대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3번, 2번만 풀고 제출하고 1번을 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앞쪽에 전송하는 개수가 나와요. 근데 그 일러스트 전송 개수가
두 개인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문제 3번, 문제 2번에서 감점이 어느 걸 하나 잘못해서 감점이 많이 나오면 불합격을 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게 완전 디테일에 집착해서 한 문제를 날리는 것보다 디테일을 어느 정도 포기해서, 그리고 저처럼 아예 포기해도 돼요. 색상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포기해서 문제 세 문제를 어느 정도 채워서 제출하는 게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번에 영상을 찍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내선 그리는 거 안 했고, 왜냐면 제가 좀 디테일에 집착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포토샵도 안내선을 그으면 그거에 꼭 맞춰서 이렇게 넣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 또 포기한 거는 안내선 그리는 거를 포기했어요. 안내선 그리고 그 맞추는 거에 집착하느라고 내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다, 제 시간 90분 안에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내선을 그리지 말고 그냥 감각으로 배치하는 거를 연습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빠르게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합격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진짜 17일이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 17일날 결과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또 포토샵 시험이어서 일주일간 똥줄 타면서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분들도 시험 보시는 분들, 이제 5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 또 6월달에 일러스트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연습할 때 90분 안에 초기 설정하고 시험 보고 저장하고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연습해서 그 9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면은 시험 보는 날에는 당황을 해도 어느 정도, 시험 보는 날에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더 뭔가 허다다닥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90분 안에 맞춰서 연습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일러스트 합격 후기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